중문학과 가야지.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선생님 9등급에서 4등급도 인서울 했다는데요? 거기는 보통 보면 니네가 원하지 않는 학과일 경우가 많아. 그럼 원하는 학과는 다 어떻겠어? 상위권 있는 거지. 참고로 수의학과 같은 데 다 가고 싶어 하지. 또 요새는 자율전공학부라는 게 있어. 물어보던데 자율전공학부는 어떤 과 뽑는 거야? 얘는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애니까, 교과 능력도 우수한 애니까 이미 어떤 여러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 일단 뽑아줄 테니까 네가 대학에 와서 탐구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재능을 한번 여기저기 발휘해봐. 그래서 자율전공학부야. 서울대 자율전공학부는 의대랑 맞먹어. 올 1등급 이래야 돼. 건대도 자율전공학부가 있어. 수시학종 컷이 1.2등급이야. 9등급제에서. 그래서 어떤 애들이 너 어디 갈래? 건대 갈게요. 학과가 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어. 오케이? 저 지방 가가지고 저쪽이 어디야? 전라도에 저기 빨간색 의대 있는 데 있잖아. 저 전라도 조선대 의대가 있어. 조선대 의대 빼고는 전부 다 내신 4등급 가. 근데 의대는 1등급 빼고 간대요. 수학고 가지 마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공부할 때 지금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얘기했는데 안 따라줘서 그래. 선생님 1학기 성적표 나오면 제출하거나 문자로 보내라 그랬는데 보낸 놈이 거의 없어. 1학기 성적표 나왔지 방학하면서 내가 관리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1학기 성적표 성취도 하고 등급 나와 있는 거 있잖아. 1학기 전체 중간기만 합쳐서 그거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하나씩 보내. 그래야 내가 개인적으로 니들하고 할 얘기가 좀 생긴다고. 뭐 보내고 관리도 되잖아. 네가 점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지금 3.5등급인데 그래도 이 국어가 1.9등급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국어를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계획을 짜주시지 않은 거지. 그거 보내시란 얘기야. 그리고 본인이 성적표 볼 때도 볼 줄 알아야지. 우리나라에서 숫자 2가 주는 안정감. 1등 부담스럽고 2 괜찮은데? 야 2.9면 나은 거야 지금 5등급 제도에서. 근데 엄마가 딱 볼 때 엄마들도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성적표 줘봐. 어떤 엄마는 아직 5등급 제도인지도 모르고 성적표 줘봐. 2.7. 야 너 2등급이네. 잘했네. 2.7, 2.5 이하라니까 지금. 응? 그래서 성적표 보는 법도 본인들이 알아야 돼. 2등급의 포만감에 빠지면 안 돼. 3자 있는 건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3도 되게 3등이면 동메달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5등급 뒤에서 3등급은 못하는 거야. 욕하는 게 아니고 분석하시라. 오케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자이스토리 지문을 복습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 풀이를 지금 연습시키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복습하는 건 이게 사실 다 기출문항이거든. 1학년 수준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되었던 기출문항들이야. 기출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면 패턴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역대 기출을 그래서 많이 들어봤지? 역대 기출을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막 쭈쭈벅 나오잖아. 기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나오잖아. 그럼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떤 놈 그럴 거야. 선생님 이거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다 풀어주셨잖아. 두 번째 공부하는 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까지 어떻게 가느냐의 그 패턴. 그 패턴이 일정하게 주어진단 말이야. 기출문제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이 패턴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풀이해주면 이거 선생님 지난번에 답 몇 번이라고 했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 그 답에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선생님 그러면 오늘 1시간만 들으면 함축어고는 완전히 제게 되나요? 그럼 3학년 때 뭘 배울 게 없지. 그지?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는 이게 중요해. 경험치야, 경험치. 우리 게임도 똑같은 몬스터를 지겹지만 계속 잡아야 경험치가 오르지. 그지?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다 보면 뭔가 너희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만 생각해볼까? 니네 12월부터 계속 수업 들은 친구들은 너의 영어 실력은 언제 만들어졌니? 하면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기 어려워. 그냥 쭉
다니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만들어진 게 지금 니네 실력이야. 그러면 이 기간의 폭이 길수록 영어는 특히 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등성, 안 하다가 하다가 이런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해. 응? 그래서 중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시험 대비 존나 빡세게 했어요. 저 좀 쉬어야 되겠어요. 쉬는 순간 다 도로함이 삽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니네가 꾸준히 매일매일 한 것에서 너희들의 소위 내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수능 영어를 마주하는 고3들은 수능 전날까지도 루틴을 계속 유지하면서 패턴을 이뤄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아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는 패턴에. 역시 그렇구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답이 어떻게 해서 도출되어지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테니까 이미 답 쓰고 체크한 사람들도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어려운 일인가? 자, 일단 함축어구의 의미 파악의 주된 풀이법을 미리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얘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풀었던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 아니야. 이 밑줄이 주제야? 주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함축어구의 의미 파악 수능 문제에서 21번 문제로 나오고 보통 3점이 많이, 이것도 3점이네? 3점짜리로 많이 나오는데 3점 어려운 문제지만 맞추면 다른 문제보다 1점을 더 맞출 수 있잖아. 도전해야 되는데 이 21번의 함축어구는 철저하게 재진수, 철저하게 유의어, 즉 유의한 표현 위주로 가야 돼. 결국 문제의 이 핵은 문장 중간에 이 밑줄이 나왔을 때, 여기에 밑줄이 있을 때 이 밑줄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한 줄만 읽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좀 비유적인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친절하게도 이 비유적인 표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다른 데서 제시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이 글의 주장이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반대 사례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주제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주제의 반대 사례를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예시일 수도 있어. 그럼 주제가 아니고 예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머릿속에 그걸 넣어두고 처음부터 읽어볼까? 많은 사람들은 take the common sense view. 지금 여기 수준이 다 달라서 선생님 좀 단어가 약한데요 하는 친구들 위해서 설명해주면 common이라는 게 뭐야? 흔한 거야. common은 흔한 거야. 흔하다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없다. 흔한 건 누구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common의 의미가 흔한 또는 공통의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냥 외우는 것과 어원을 생각하는 건 좀 달라. 자, 동의어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함축어의 의미 파악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빈칸 관련이라면 뒤에 빈칸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겠구나. ordinary가 뭐야? 이것도 보통이지. 아니면 노말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겠구나. 오케이? 이런 단어 실력을 늘리라고 선생님이 특강 교재 뒤에 단어 붙여준 거야. 그런 데서 유의해 잡아야 돼. 자, 그럼 합쳐서 센스는 우리의 또 이런 얘기가 자세히 줄게. 센스는 감각이라는 뜻이 있지 물론. 근데 센스의 또 다른 확장된 뜻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네, 설명 잘 들어. 감각을 통해서 주변을 인지하지. 인지해서 인식하게 되잖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지식이야. 또 이해야. 이렇게 단어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여긴 나오지 않지만 make sense가 뭐야? 이 감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해를 만드는 거야. 즉 이건 이해하다가 즉 말이 되다가 선생님이 I am very handsome 그랬더니 예진이가 it makes sense 그런단 말이야. 말 되네요 선생님. 그럼 말이 안 되고 영어로 봐. It doesn't make sense.
내가 지금 풀이 과정에서 잘 봐. 이게 내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숙달이 되면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니까. 오케이? 그러다가 답이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오케이? 어거지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은 사람들은 흔한 이해가 있는 관점, 상식적인 관점이란 말로 대체가 될 수 있어? 누구나 흔하게 이해하는 관점이 상식적인 선 아니야? 오케이? 그런 관점을 테이크, 뭐합니다? 취한다는 거지. 오케이? 문법은 이래서 필요한 거야. 관점이라는 게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벌써 이런 얘기 시작하면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내공이 쌓인 거야. 추상명사인데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얘들아? 그건 뭐야 이게? 동격절의 대절. 동격의 대절을 매끄럽게 해석할 때 분명히 뒷문장 아는 사람 대답해. 동격절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저 대절이 끝나는 부분에 뭐뭐이다라고 끝날 수 있을 거야. 완전한 문장이니까. 거기다가 뭐만 붙여서 이다라는 뭐 관점. 그치? 자 해석해볼까? 색깔은 어떠한 속성이다. 벌써 지금 단어 공부 꾸준히 안 한 사람들은 요 두 단어에 막혀버리면 이제 니네 말로 X 되는 거야 이제. property는 속성이야. 속성. 원래는 property의 어원이 잠깐만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근데 지난번에 나올 때도 써줬어. 그럼 학원 와서 맨날 똑같이 수업 듣고 선생님이 저 단어 하면 오른쪽에 쓴 경험이 3번 이상 있어. 그럼 니네는 다음번에는 그냥 보면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애쓰지 말고 계속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내공으로 만들면 돼. property 사유재산이야.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다음번에 또 얘기할 때는 기억해야 돼. 사유재산은 사람이 갖는 거지. 근데 이 칠판이 재산을 가진다는 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지? 속성이 있다는 거야. 사람은 개인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물체들은 가지고 있는 게 그 물체의 속성이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이거 경제 얘기 아니니까 속성. 색이라는 게 사람 아니잖아. 색은 바로 어떤 속성이다. objective, 객관적인. 물론 다른 뜻으로 목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색은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누구의? 물건이 가지는 또는 빛의 속성이다. 바로 무슨 빛? take, bounce 튕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학습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과학 시간에 우리가 보는 색은 뭐의 반사였어? 빛의 반사지.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야. 무슨 또 과학생이 돼야 된다 내가. 바닷물 색깔이 왜 달라 보여? 햇빛이 바닷물 입자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색이 다른 거야. 그럼 바닷물의 성질이 다르면 색도 어때 보이는 거야? 달라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밤중에 바다 가면 바닷물이 안 보이는 거야. 왜? 튕겨줄 빛의 원천이 없으니까. 알겠어? 뭐 그럼 넘어가면 돼. 그래서 그것들 물체들로부터 튕겨 나오는 빛의 속성이다. 근데 중요한 건 얘라고. 주관적과 객관적의 차이가 있잖아. 빛은 누가 봐도 어떤 색? 같은 색일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또 무슨 색? 다 노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노란색 이런다니까. 근데 잘 보면 신기하지. 니네가 대충 노란색으로 보지만 노랑의 정도는 니네가 보는 게 다 다르다니까.
우리가 똑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노란색이라고 그러지 이 노랑의 정도를 다 똑같이 인지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 설명이 되지. 붉은 노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와 진짜 화려하다. 그냥 붉은데? 붉다는 건 알아. 근데 그 붉음을 느끼는 정도는 어떨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분석하자 그랬어. 이게 문제가 뭐든 간에 지금 뭘로 시작을 하는 거야? 통념이라는 얘기 많이 했지. 통념이라는 거 우리가 뭐 때문에 유추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주장으로 만들려면 무슨 왜 이 글을 써? 글을 쓸 이유가 없지. 니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예상하는 거야. 계속 보자. 그들 아직 반전 없어. 왜?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변화된 태도는 없지? 아직도 통념이 이어지는 거야. 그들은 말을 한다. 나무의 잎들은 어떻다고? 초록색이라고. 그렇잖아. 우리 지나가면서 가로수 보면 저거 무슨 색이야? 다 초록색이라고 할걸? 저기 저 나뭇잎 무슨 색이야? 핑크색이요. 병원 가야 돼 그 사람은. 초록색이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들이 초록빛을 뭐하고 있으니까? 반사하고 있으니까. 그 태양빛에 비추어서 초록색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그린네스, 즉 초록이라 그린이다 그린라이트인데 초록이야. 바로 It's just as real as the leaves. 그 나뭇잎만큼이나 생생한 초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평소에 우리가 표현을 그러잖아. 나뭇잎처럼 초록색이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나뭇잎을 우리가 뭘로 인지하고 있다? 초록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 또 주장을 해. 다른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대 개념이지. 그러면 이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거야. 이 글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안 읽어도 아는 내용이야. 근데 부피 볼색? 노란색. 그렇잖아, 그지? 아는 사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특이하게 말해. 색은 doesn't inhabit. inhabit가 뭐야? 하나 또 적자. inhabit는 여기 A를 썼지?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 내가 이렇게 써봤어. 이것도 살다지.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 산다고 하면 live in이라고 쓰잖아. 이건 동사가 자동사라서 그래. 그런데 우리말 하면 어디에 살다지. 근데 얘는 타동사라서 그 어디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area가 지역이지. 그럼 이게 목적어면 live the area는 틀리다고. 어떻게 써야 돼? live in이라고 써야 돼. 근데 inhabit the area는 말이 된다고. 또 궁금하죠. 선생님 왜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편의상 어디에 살다로 번역하지만 원래 inhabit는 이 지역을 차지한다는 개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박민성 나무들보들이 의정부 가는 동을 차지하고 있다. 뭐야? 거기에 뭐 한다는 거야? 주로 산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수동태도 가능해. 알겠어? 어법이다. inhabit. 집중해서 잘 봐. inhibit가 있어. 되게 비슷하지?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막다. 지랄 말고 막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I 들어가지. 이건 A고 지역에 산다. area가 나온다 그랬지? 난 이렇게 얘기했어. area에 A. 지역이 나와서 산다. A. I 싫어.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I 싫어요. 그래서 금하다. 헷갈리니까 그렇게 외워라. 니네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걸? inhabit랑 inhibit? 오케이? 근데 둘 다 수능 빈출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inhabit야. 색깔이 거주한다? 색깔이 동물도 아니잖아.
우리말로 멋지게 말하면 그럼 색깔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존재하지 않아? 목적어 있어, 전치사 있어 없어? 없지? 에리어처럼 지역 맞지? 색은 물리적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빛이 비추어서 그 물건 자체가 색을 갖는 게 아니다. 아니면 뭐냐 이거지. 기본 수거. not A 무슨 B. but B진. 뜻이 뭐야? A가 아니라 B다야 할.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주장은 색은 그 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exist 뭐한다? 존재한다. 어디에만? 눈이나 어디에만? 마음에만. 뭐야? 그러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사람마다의 눈이나 마음속에 색이 있다는 것은 보는 게 다 다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까 객관적의 반대 개념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만 특이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야. 색은 객관적이라는 생각에 반해서 어디에만? 각자의 눈이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즉 서브젝티브다. 객관적일 수도 있다. 주관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의? 바로 보는 사람의. 됐냐? 그래서 대충 해석해도 지금 굵은 주제 2개 나왔어. 색은 객관적이냐 아니면 주관적이냐. 그랬으니까 아직 판정승을 내린 건 아니야.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 자, 가원이 의견은 어때? 색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니면 절대적인 거야? 마음속에 있는 거 같아? 자, 그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통념하고 다른 의견이 상당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한 줄만 썼지만 그들 해가지고 이놈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이 다른 놈들은 이런 주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maintain 또 외워라. 평소 때 maintain 뭐라고 배웠어? 평소 단어로는 뭐라고 배웠어? 유지하다로 배웠지? 근데 니네가 내가 잘생겼다는 의견을 내가 쉽게 버리겠니? 나 잘생겼잖아. 나 미남이잖아. 웃지 마 이 자식아. 내가 승원이가 저렇게 비웃어도 내가 잘생겼다는 나만의 생각을 쉽게 버리겠니? 버리지 않고 유지하겠지? 그래서 메인테인이 주장하다 이것이었어.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절 만약에 나무가 in a forest 숲에서 자빠지면 자 이제 좀 어려운 1등급 문제 형이상학으로 간다. 양자 물리학으로 간다. 지금 니네 수업 듣고 있잖아. 근데 저쪽 저 도봉산에 나무가 하나 자빠졌어. 지금 니네가 수업하는 도중에. 근데 나무 혼자 자빠졌으니까 아무도 no one 아무도 거기에 있어 없어? 없어. 뭐 하려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없다가도 되지만 아무도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 다면 그러면 그것의 나뭇잎들은 would be colorless. 뭐가 없는 거다. 색은 우리가 봐야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 나무는 색이 없다는 거야. 슈레딩거의 고양이 기억나? 잘 봐.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야. 보이지? 보이지? 흰색 고양이 보이지? 분필 고양이래. 이 안에 고양이 있어 없어? 안 보이지? 없는 거야. 이게 양자 물리학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만물은 우리가 뭐에서 존재한다? 봐서 존재하는 거야. 니네가 학원에 있는 동안은 니네 부모님 사라졌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보는 순간 부모님은 존재하는 거야. 니네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어렵지? 어려운 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양자 물리학을 모르는데 이걸 왜 썼겠어? 그냥 이해하라는 거야.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뭐야? 객관적이다. 이게 뭘 의미해? 한 단계 더 나가서 안 봐도 무조건 노란색이다 이거야. 초록색이다 이거야. 이건 뭐야? 주관적이니까 우리가 안 보면 초록색 없다 이거야. 색깔이 없대잖아. And so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안 보면 색이 있다 없다. 그건 알겠어? 우리가 봐야만 색이 있다. 안 보는 건 색이 없는 것이다. 여기 잡힌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얘기를,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양자물리학에. 이게 누구야? 처음에 나온 many people이야, others야. others. 우리가 봐야만 색이 존재한다고 믿는 걔네들 있지? 걔네들은 뭐라고 말해? There is 아예 그런 것, such A as B, B와 같은 A, 색깔 따위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야. 뭐 하기 전까지? 우리가 보고 느끼기 전까진 세상에 우리 없이 존재하는 색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럼 세상에 색이 있는 것도 인간이 있어서 색이 있는 거야. 어려우면 계속 그것만 생각해. 우리가 있어야 색은 존재하는 거야. 원래부터 세상에 색이라는 거 없어. There are only the people. 그것을 보는 자는 바로 뭐만 있을 뿐이야. 그 색을 보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색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지. 됐나? 자, both positions. 자, 정리하지. 이런 걸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순서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거 봐봐. Many people, others 나왔지? 그럼 입장이 두 가지잖아. 여기서 또 갈무리 하겠다는 뜻이야. both가 무슨 뜻이야? 두 개잖아, 둘 다잖아. 색이 원래부터 있는 거다, 객관적인 거다. 색은 주관적이고 사람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입장이 둘 다 어떤 면에서 어떻다고 글쓰기는 빠져나가. 둘 다 맞다야. 둘 다 correct, 정확하다. 누구 하나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야. 색깔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다 오잖아. 어떻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주관적이기도 하다. 아까 내가 subjective 나오기 전에 썼었지? 평소 단어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양립될 수 있다. 그럼 우리 봐봐. 신나게 지금 독해를 했는데 여기까지 내용을 완전히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해석을 못했어도 여기서 이 색이 객관적이라는 개념이 뭔지 또 색은 주관적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이것만 이해하면 위에 거 털어버릴 수 있는 거야. 다시 시작한다고 봐도 돼. 오케이? 색은 주관적이자 객관적이자 동시에 주관적이다. The place, 장소. 중간에 빼. 푸디슨 말하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따옴표가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place를 받는 관계사가 where이라는 뜻이야. 장소. 바로 우리의 두뇌와 세상이 만나는 장소다. 야,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 문장에 대한 설명 아니야?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이 이거 아니겠어? 그럼 비유를 해봐. 뇌는 뭐야? 뇌는 어떤 입장? 서브젝티브지. 뇌가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우주는 뭐야? 객관적인 실체 아니야? 이 둘이 뭐 한대? 만난다. 그럼 이 답이 딱 위쪽에 있는 거네? 무슨 얘기야? 색은 바로 어떤 지점인 거야?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점이란 말이야. 선택지 보자. 4번 봐봐. 우리의 마음과 물리적인 현실. 그대로 봐봐. 마음 뭐야? 두뇌. 물리적인 현실 뭐야? 우주. 이 둘이 all이 아니고 뭐래? and지. 그럼 이 두뇌는 주관적, 우주는 객관적. 이걸 둘이. 그래서 둘이 뭐 한다? 만난다는 게 뭐? interact. 상호 작용한다. 서로 번갈아 나타난다고. 왜니? with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 그지?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무슨 양자물리학 같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지만 그걸 몰라도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관점이 뭐였다? 두 가지 관점이 나왔을 때 그 두 가지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비교한다면
따라 나오는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웠겠지. 둘 다 존재한다네. 둘 다 객관성, 주관성 둘 다 존재한다네. 자, 하나의 경험치가 누구야?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됐을 때 그 두 가지 이론이 따로따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양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제문도 있구나. 그걸 이해했느냐를 묻기 위해서 이 밑줄을 물어봤구나.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지금 1등급 문제라 2등급 문제라 어려워. 바로 15번. 문제 풀 때 머리 아파요, 선생님. 잘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이 문제 푸는데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둘 중에 하나야. 풀려는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있든 없든 그냥 풀리거나.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건 뭐야? 의지가 있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수업 들을 때 그럼 머리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머리가 아파야 돼. 그게 정상이야. 머리 아파? 정엽이 머리가 안 아프는. 자, 이것도 배운 지문이고 니네가 모의고사로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던 지문인데 내용 보지 말고 구성 보세요. 빠르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한 심리학 교수께서 raised 들어 올렸어. 물잔을. 내용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물잔을 딱 들어 올렸어. wine 동시에 teaching 뭐 하는 동안에? 가르치는 동안에. 이럴 때 무슨 이게 분사 구문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내용을 분석할 때는 어법 뭐 while이니까 뒤에 ing 이런 거 어렵잖아. 그냥 동안, 가르치는 동안 넘어가면 돼. 그래서 가르치는 동안에 뭐를? 스트레스 관리 프린시플, 원칙들. 이 교수님이 스트레스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 그런 원칙을 가르쳐주는 동안에 갑자기 교구로 물잔 하나를 들어 올린 거야. raise. 누구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물잔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물었지. 탁 물잔을 들어 올리면서 제군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봤어? 얼마나 무겁겠는가? Is this glass of water? 이 물잔은 얼마나 무거울 것 같아? 어떤 물잔? 내가 홀드하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거울 것 같나, 제군들. 이과 학생들 그러겠지. 자,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300g? 빨대 먹기까지 더하면 310g? 나름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근사치를 막 맞출 거 아니야? 얘네들도 그랬어. 학생들은 샤우트도 외쳤다. 그 각기 다른 다양한 대답들. 왜 다양했겠어? 뭐 300g, 350g, 뭐 보통 저 종이의 무게는 별로 안 나가니까 빼고 280g 막 떠들었겠지. 교수가 대답했어. The absolute 절대적인 무게. 국어 과학 시간에 절대 무게를 뭐라 그러냐? 질량이라고 하나? 절대 무게 질량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그게 부력 때문에 상쇄되기도 하고, 그지? 뭐 고산지대에 가면 또 기압이 낮아서 상쇄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디 가나 똑같이 나타내는 무게를 절대 무게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냐? 내가 틀렸으면 교정해줘. 과학 배운 지 오래돼서. 이 물잔의 절대 무게는, 그러니까 절대 무게 어디 달아봤을 때 저울에 딱 달아보면 이것은 별로 니네가 아무리 정확히 맞추든 안 맞추든 내 수업에서는 matter count 자동사로 쓰이면 be important랑 같은 거야. 문법 잘하는 사람 봐봐. important 형용사야. 그래서 동사, 비동사가 필요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비동사 안 썼지. 그냥 이 자체가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라는 자동사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활 영어에서 it
doesn't matter. 무슨 뜻이야? 이거 그냥 doesn't matter밖에 안 썼잖아. 무슨 뜻이야? 별로 중요치 않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떨궜어요. It doesn't matter.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What's the matter? 우리말은 뭐야? What's the matter? What matters? 이렇게 해야 돼. 동사님. What matters? 뭐야? 무엇이 중요한지. 내 세대가 또 MG랑 모르나?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어디서 나온 대사? 영화 대사잖아. 어디?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어디서 나왔어? 너 몇 년생이냐? 곡성을 봤어? 곡성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개봉한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0년 전이 몇 살 때? 너 15살 때 본 거야? 거기 꼬마애가 빙의 돼가지고 막 무엇이 중요한지 막 아빠한테 그러잖아. 걔가 벌써 성인 배우가 됐더라고. 그 무엇이 중요하냐 묻는 게 영어로 what matters. 오케이?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 보면 곡성 다시 보면 거기 번역이 영어로 자막이 what matters 이렇게 나오고 what matters 이렇게 나오고. 그 영화 감독이 이번에 찍은 영화가 호프잖아. 그래서 곡성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요번에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감으로 그 호프란 영화에 예매를 막 한 거야. 근데 호불호가 갈린다면서요. 진격거 한국 버전이라고 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그래.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전달하는 게 이 물잔의 무게 맞추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결국 얼마나 무겁냐를 측정할 때 이 물잔의 절대 무게는 그리 모아지가 않다. 그게 300g이든 350g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한디? 그것은 달려있다. 그 무게가 무겁냐 무겁지 않느냐는 depend on이 원래 의존하다지만 보통은 달려있다. 조건이야. 무엇에 달려있느냐?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야. 교수님의 의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홀드 뭐하느냐?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 무겁다고 해서 가볍다고 했어. 다 먹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가벼워 무거워. 별로 무겁지 않지? 근데 니네한테 이걸 14시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해요. 던져버리고 싶겠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의미하는 건 무게가 가볍다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붙드냐에 따라서 무게감은 더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얼마나 친절해. 수능집은 이렇게 친절하다고 한 줄 더 얘기해줘. 내가 그거를 붙들고 있다면 for a minute. 길어 짧아. for a minute니까 wait a minute 할 때 저를 잠깐 동안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겠어? 그것은 꽤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light. 가볍다. 그러나 안 읽어도 알겠네. 어떠면 무겁다. 오래 들고 있으면 무겁다 나와야 인상정 아니야?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그것도 중간에 쉼 없이 스트레이트하게 들고 있으면 그것은 아마도 야기시킬 것이다. severe. 아주 혹독한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다. 나의 팔에. 동시에 force 목투. 내가 떨구도록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뭐야? 결과적으로 그 고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컵을 떨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드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물잔을 어디로? 바닥에다가. 그 물잔은 박살나겠지. 각각의 경우에서 그 물잔의 무게는 아까 똑같이 각각의 경우라고 쓴 건 잠깐 들고 있고 오래 들고 있고잖아. 공통점은 뭐야? 잠깐이고 오래 들어서 그렇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야? 그 물잔은 같은 물잔이다. 무게가 동일하다. 그러나 자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되면 공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거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내가 그 물잔을 오랫동안 들면 들수록 그 물잔은 나에게는 어떻게 된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이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지금? 물잔의 무게 가르쳐주는 물리 선생님이야?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준다고 그랬어? 여기서 찾아봐. 뭘 가르쳐주려고 이 물잔의 살을 들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했지? 그럼 스트레스가 뭐에 비유가 되는 거야? 물잔 아니야? 이거 잠깐 받는 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계속 받는 건 뭐가 돼? 파괴적인 결과가 없이 있어. 떨궈서 결국은 깨버리고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글이 마무리 되겠지. 이제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돼. 교실이 이 교수님이 설명하니까 대학생들 아니야. 이렇게 메타포 비유를 딱 하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nod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게 nod. 좌우로 흔드는 게 shake야. shake는 부정. 그래서 너네 글을 읽을 때 shaking 했다.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nod 했다. 긍정이야. positive. 그래서 학생들이 그들의 머리를 동의 속에서 끄덕였다는 거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덧붙였어.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 결국 너의 스트레스들도 인생의 스트레스들도 마치 물잔과 같은 거다. 오케이? 만약에 네가 여전히 feel the weight of yesterday 어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가 돼. 동격이야. 뭐라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자, 주제 아니잖아. 주제는 뭐야?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지? 근데 밑줄은 뭐야? 이제 때다. 뭐 할 때다? 스트레스를 put down. 내려놓을 때다. 쉴 수가 어디 있어? 지금 계속 설명할 때 스트레스를 뭘로 비유했어? 이제는 물잔을 내려놓을 때다. 그럼 주제문 말하는 뭐야?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밑줄만 하는 건 뭐야? 스트레스 내려놔. 요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21번은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부분이 글 속에서 나타내는 부분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선택지 보니까 1번 쓰면 도라이지. 왜 도라이인 줄 알아? 푸어가 쏟아붓다. 그럼 그 스트레스라는 물잔에 물을 더 많이 쏟아 부으라고? 여긴 뭔데?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응? 두 번째, 계획을 세워라. 실수하지 않겠다는 계획. 이제 let go! let it go! 뭐야? 가지겠다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는 다 잊어! 뭐야? 마음속의 고뇌와 갈등을 다 놔줘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let go! 보내줘라. 스트레스를 보내줘라. I want to let me go. 해석해봐. I want you to let me go. 무슨 뜻이야? 난 네가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어. 가인한테 집착하는 남친한테 뭐라고 하는데? I want you to let me go. 나 좀 놔주기를 원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니네 머릿속에 말풍선이 그거야? Let me go out of here 이거야? 알아들어야 웃지. 놔주는 것은 정답이지. 네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놔줘. 너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배워라. 받아들이는 법. 다른 사람의 의견. 5번 쓰면 도라이야. 5번에 답쓴 놈은 하나도 안 읽었다는 얘기야. 그냥 5번 이렇게 찍은 거야. 그렇잖아. 니네 이해가 돼? 지금 5번에 답쓰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답안 집어보면 5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딱 보고 이 새끼 찍었구만. 응? 그것도 찍는 것도 수준이 있다고 그랬지. 대충 흐름을 보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흐름은 봤단 얘기잖아. 5번 찍는 놈은 어떤 애야? 주사위 가지고 1, 2, 3, 4, 5번 해서 찍은 놈이 5번 쓰는 거야. 응? 자, 두 문제 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답을 쓰는 과정을 지금 쌤하고 연습해야 돼. 그리고 니네가 이 시간이 길잖아. 지금 답에 접근한 시간이 길잖아. 근데 이걸 앞으로 3학년 때까지 계속 줄여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를 붙이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너무 다급하게 속도를 내려고 지금 신경 쓰면 안 돼. 올바른 방향을 세팅을 해두고 점차 이제 속도를 붙여나가는 학습이 용이해진다 이거야. 무턱대고 문제집 계속 넘기지만은 말란 얘기야. 분석하면서 꼼꼼히. 자, 5분 동안 let you go.
이거